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회의 한 번 하지 않고 1년에 11억 원 넘게 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어촌 복지와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삶의 질 위원회가 그 주인공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위원회 가운데 중요성이나 위상으로 단연 으뜸인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허울뿐인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농식품부 소관의 다른 위원회들도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각종 위원회들이 수년째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식품부 소관위원회는 총 24개, 그중 삶의질위원회,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등 절반에 가까운 11개 위원회는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들도 출석이나 서면 회의를 한두 차례 한 것이 전부입니다. 농어촌 복지와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 등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기구인 일명 삶의질위원회만 살펴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질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필두로 농식품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꾸려진 명실상부 농식품 관련 위원회 중 가장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하지만 위원들이 실제로 만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논한 적은 까마득합니다. 삶의 질 위원회의 대면 본회의가 2014년 8월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서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모두 서면 회의로 대체됐습니다. 심지어 지난해부터 올해 7월 말까지는 서면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출석 2번, 서면 1번으로 지난해 달랑 3번 열렸던 분과위원회도 올해 들어선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간판만 걸어둔 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농식품부는 삶의질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자 편성했던 예산 11억 6,900만 원 중 11억 6,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99.3%나 됩니다. 농식품부는 예산 대부분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전문 지원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비로 쓰여서라고 해명합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면하기엔 부족한 상황.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내실화하고 농어촌 삶의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삶의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삶의질위원회가 사업 추진 실적을 각 부처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법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삶의질위원회를 비롯한 24개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정부의 철저한 점검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에 추가 이행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달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종료를 앞두고 적법화 추진 농가가 급증하자 정부가 추진 의지를 가진 농가에 한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기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가축 분뇨법 개정 이후 몇 차례 이행 기간 연기 끝에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이달 27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던 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 적법화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실제로 올해 3월까지 56.1%에 불과했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지난달 15일 기준 88.9%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기존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 부분을 철거하거나 퇴비사를 설치하는 등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마치지 못한 농가입니다. 아직 측량 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조차 하지 않은 미진행 농가라도 27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위반 요소 해소 작업에 나선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은 농가의 노력과 진행 상황 등을 평가해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시간만큼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축사가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있거나 사유지 침범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위반 요소를 해결하기 어려운 농가는 정부가 별도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별도 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사안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 처분을 유예하는 한편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적법화 완료를 위한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자체는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를 매월 점검하고 관계부처 공공기관 태스크포스에 보고해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2월 구성된 태스크포스에는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31개 제도 개선 혜택을 추가 이행 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혜택으로는 이행 강제금 경감, 가설 건축물과 퇴비사 등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건축 면적 적용 제외 등이 있습니다. 기간 부여를 통해서 지금 현재 88.9%가 완료를 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의 진행을 참여하면서 이행년을 부여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농림부나 관계부처에서도 부처 간에 더 협력을 해서 진짜 한 농가라도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가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율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의 추가 이행 기간 부여 정책이 미진행 농가의 적극적 동참을 이끌어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일자리 박람회에 수많은 구직 청년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농업 분야가 청년들의 구직난을 타개할 일자리 제공에 앞장설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9 농림축산식품 일자리 박람회가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에게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박람회는 올해가 3회째로 올해 박람회엔 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150여 개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채용 예정인 3천여 개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1:1 채용 상담의 기회까지 마련해 구직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회 쪽을 많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래서 상담 한번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상담을 받게 되고 나서 많이 관심이 가지게 됐어요. 특히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등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은 12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담당자가 직접 채용 정보와 업무를 소개하는 채용 설명회도 개최됐습니다. 구직자에겐 취업 정보의 기회를, 구인을 원하는 기업에겐 다양한 인재와의 만남의 장이 된 겁니다. 생각보다 농림축산부 식품 쪽에 분야가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이제 인지도는 좀 부족하지만 좋은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이제 정보를 얻어가시고 저희와도 좋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일자리 박람회에 와서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랑 같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관련 자격증은 또 뭐가 필요했는지 더 상세히 알 수 있었어요. 이와 함께 직무와 진로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과 관련한 지원 서비스도 제공됐습니다. 무엇보다 가상현실 기기를 활용해 가상 면접을 경험할 수 있어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번에 VR 면접을 봤을 때 진짜 실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맨 처음에 당황도 많이 했고 살짝 어버버버 거리면서 이제 말도 좀 더듬기도 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이제 9월 5일에 이제 인턴 면접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 농식품 분야에서 창업에 성공한 청년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 창업을 위한 실무 상담 기회를 제공한 창업관이 눈길을 끌었고 앞으로 농림축산식품 분야의 유망 일자리로 꼽히는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농업용 드론 매니저 등에 대한 직업 상담 부스도 인기를 모았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농식품 분야가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인재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성과가 기대됩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사춘기엔 일일 칼슘 섭취 권장량도 일생 중 가장 높은데요. 이 때문에 영양학자들은 타 식품군에 비해 칼슘 흡수율이 높은 우유를 청소년기에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우유 급식률이 낮은 중고등학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위해 발효유 치즈 학교급식 시범 사업을 올 2학기부터 시행합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효유 치즈 학교급식 시범 사업을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합니다. 우유 급식률이 낮은 중고등생들의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선 겁니다. 지난해 우유 급식률은 중학교가 35.3%, 고등학교가 22.3%로 낮았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 대상은 26개 지자체, 152개의 중고등학교 학생 2만 4천 명입니다. 대상 학생들에게는 설탕과 인공색소를 넣지 않은 국산 발효유와 치즈가 주 3회 내외 학교 급식으로 시범 공급됩니다. 이를 위해 국비 60%, 지방비 40%로 총 5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 2만 4천 명 대상으로 국산 원유로 만든 발효 치즈를 주 3회 급식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장기 학생의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 또 발효 치즈 등의 소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경기 여주, 충남 당진, 전북 고창, 전남 고흥,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26개 지자체로 농산어촌 도서지역이거나 원유와 유제품의 생산 가공 기반을 갖춘 곳 또는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곳을 먼저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 대상 선정은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식품 영양, 유가공 및 생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시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발효유와 치즈 등 유제품의 학교 급식 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나 정년퇴직 같은 이유로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곤충을 좋아하는 아들 때문에 귀농한 것도 모자라 아예 곤충 박물관까지 차린 사람이 있어서 화제인데요. 경기 여주의 김용평 대표가 그 주인공입니다. 흡사 맹부 삼천지교가 따로 없는 곤충박물관 관장 김용평 씨를 최다혜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내는 아이들이 가득한 이곳. 주변엔 흔한 휴대폰 소리도 요란한 게임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2,000명 남짓 찾던 지루한 박물관이 7만 명이 찾는 즐거운 놀이터로 바뀐 건 김용평 대표의 남다른 열정 덕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체험을 다니다가 이 여주에 곤충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폐업 위기에 있더라고요. 그곳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오면서 차 안에서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저기 운영하면 안 될까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저희가 그런 상황이 쉽지가 않잖아요. 못하죠. 학교에서 수재로 소문난 아들이었기에 처음엔 야단도 쳐보고 회유도 해봤지만 번번이 헛수고였고 결국 가족 모두 귀농까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초보 귀농인에게 농촌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 비교적 쉬워 보인 애완 곤충 사업에 손을 댔지만 투자 시기부터 판단 실수였습니다. 학교의 교과 내용도 마찬가지로 여름곤충이라는 그 교과 내용이 있다 보니 그 시기에 가장 활성화가 되고 그 외에는 사실 거의 문을 닫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운영하는 달을 보니까 6개월에서 7개월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수익 활동이 없는 거예요. 막다른 기로에 선 그에게 뜻밖의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이 곤충 설명을 하면서 박물관이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연매출 7억여 원에 달하는 관광 명소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겁니다. 학예사 큐레이터가 저희 박물관에도 있지만 굉장히 어떤 교육적으로 이렇게 어떤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저희들 해설사들이 하는 걸 보면 아이들하고 이게 막 놀아요.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칭찬해주고.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져보고 언제든 곤충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종합학습 공간이 되면서 이젠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저희 아이가 워낙 이제 곤충을 좋아하기는 해요. 살아있는 곤충들도 좀 보여주고 싶고, 동물도 보여주고 싶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거라서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더 깊이 아이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 아동 심리학 자격증까지 땄고, 그간의 노력들은 사설 박물관으론 최초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메인비즈 인증까지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역할, 그리고 그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 응원하고 우리 박물관을 거쳐간 아이, 우리 박물관의 지도를 받은 아이가 노벨상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박물관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찾아 귀농한 일이 자신의 삶의 목표까지 바꾸게 했다는 김용평 대표. 그의 박물관에선 오늘도 미래의 과학도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이달부터 구제역 백신 미접종 양돈 농가에 대해 도축 출하를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양돈 농가의 구제역 접종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항체 양성률이 0%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 도축 출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미실시 농가는 시군 가축방역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접종 완료 이후 도축 제한 조치가 해제됩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돼지의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임으로써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재난상황실에서 14개 시군 풍수해보험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년 풍수해보험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풍수해보험 혜택을 보다 많은 도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주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주민은 보다 적은 보험료로 풍수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풍수해 보험 가입 시 지자체를 통하면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치료비 최대 100만 원, 사망 시 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사고 발생일 기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누구라도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시군 야생동물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치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야생동물 포획 활동과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기도가 9개 기관과 협약해 이달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잦은 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반납 대상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면허를 잦은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올해 3월 13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이미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시군청이나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용인시는 조례 제정 후 10월 이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잦은 반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